논에 고속도로 난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다. 부여에서 평생 농사만 지은 그 논에 차가 다닌다니 엄니는 처음엔 잘 믿질 않으셨다. 아이고, 그 소리 또 헛소문 아니여? 그랬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진짜였다. 며칠 뒤 서류가 오고 도장이 찍히고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1억. 엄니랑 나는 한참을 통장만 들여다봤다. 웃었다. 괜히 더 웃었다.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이게 다 얼마냐? 그러게요, 엄니. 그날은 밥도 좀 잘 먹었다. 고기도 하나 더 시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집에 와서 누우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다. 돈이 생겼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 며칠 뒤 은행에 갔다. 괜히 말도 단정하게 했다. 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웃으면서 설명을 해준다. 예금 금리 2%, 3%,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직원이 말한다. 연 이자는 이 정도 나오세요.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아, 이거구나. 1억이라는 숫자는 큰데 그 돈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작았다. 엄니가 옆에서 묻는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라 그랬어?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 있는 그대로 말했다. 엄니,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엄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셨다. 은행을 나오는데 아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돈이 생기면 마음도 좀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돈은 그대로 있는데 걱정이 하나 더 생겼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와서 엄니는 평소처럼 TV를 보셨다. 나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 이야기도 봤다. 보상금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죠. 요즘은 다들 이렇게 굴려요. 다들 말은 쉬웠다. 엄니는 TV를 보다가 툭 던지듯 말하셨다. 이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맞는 거요? 나는 바로 대답을 못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안전한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대로 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다. 엄니는 이어서 말하셨다. 아까 이자 보니까 좀 심심하긴 하더라.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심심하다. 돈이 심심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잘 안 왔다. 계속 계산을 했다. 이자를 계산하고 생활비를 계산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겁나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건 아닐까? 엄니는 평생 조용히 버텨온 사람이다. 대단한 욕심도 없고 큰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오셨다. 그런 엄니 앞에서 나는 괜히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이 됐다.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잘못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 돈을 가만히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움직여보는 게 맞는지 정답은 없는데 선택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새벽 나는 혼자 앉아서 통장을 다시 봤다. 1억.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아까보다 더 복잡해져 있었다. 돈이 생겼다고 인생이 바로 달라지진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래도 질문 하나는 분명해졌다. 이 돈을 그냥 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심스럽게라도 움직여 봐야 하는 걸까?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겠다. 이건 대박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다.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사람들 말도 봤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 이건 안전하다. 다들 확신에 차 있었다. 그 확신들이 이상하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돼 있었다. 엄니는 그걸 말로 묻지 않으셨다. 대신 나를 보셨다.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내 모습, 말없이 휴대폰만 보는 내 모습. 엄니는 괜히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 커피 한 잔 타줄까? 눈 아프겠다. 그만 좀 봐라. 투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엄니가 조용히 물으셨다. 은행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나는 잠깐 멈췄다. 그 말이 생각보다 무거웠다. 엄니 있긴 있어요. 뭔데? 나는 한숨을 삼키고 말했다. 주식이요. 엄니는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다. 잠깐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다. 주식은 무섭지 않냐? 그 질문에 나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서워요. 엄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하지 마. 그 말엔 명령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그냥 아들 걱정이었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근데요, 엄니, 이 돈을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엄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요새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말이 내 등을 눌렀다. 엄니는 돈을 걱정한 게 아니었다. 나를 걱정하고 계셨다. 그날부터 나는 선택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다. 이걸 잘못하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엄니 믿음을 잃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욕심을 먼저 지웠다. 한방, 대박, 그런 말들은 다 지웠다. 남은 건 버텨줄 것 같은 회사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회사. 나는 종이를 꺼내 하나씩 적었다. 5개, 2천만 원씩. 이게 맞는지 확신은 없었다. 다만 이 정도면 엄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니는 내가 적어놓은 종이를 힐끗 보셨다. 그거 다 뭔데? 큰 회사들이에요. 엄니는 더 묻지 않으셨다. 대신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네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 잠 좀 자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엄니는 결과를 묻지 않으셨다. 선택을 재촉하지도 않으셨다. 그냥 내가 무너지지 않을지만 보고 계셨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밤에는 숫자를 보고 아침에는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매수 버튼 앞에 섰다.
손가락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이건 내 돈이 아니었다. 엄니의 시간, 엄니의 노후, 엄니의 믿음이 같이 들어있는 돈이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 선택이지만 내 욕심이면 안 된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엄니는 아무것도 모르셨다. 다 된 거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네.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제일 못 믿었던 건 내 목소리였다. 기다린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때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설쳤다. 엄니는 내가 잠든 줄 아시고 방 앞에서 한참 서 계셨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기척을 느꼈다. 엄니는 문을 열지 않으셨다. 대신 조용히 돌아가셨다. 그 발소리가 그날 밤 내내 귀에 남았다. 그때 알았다. 엄니는 주식이 걱정된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아들이 걱정됐다는 걸. 그래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버튼은 눌렀는데 마음은 아직 못 눌렀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다. 엄마는 결과보다 아들의 얼굴을 먼저 보고 있었다. 매수를 하고 나서 나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일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굴러갔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을 대충 먹고 하루를 버티다 집에 와서 잠들었다. 처음 며칠은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주식의 마이코는 화면 맨 뒤로 밀려 있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잘 됐든 안 됐든 아직은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안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를 만큼 골랐고 눌러야 할 건 눌렀다. 이제는 시간이 할 일이라는 생각.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갔다. 회사에서 주식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다. 요즘 그쪽 잘 간다던데. 이번에 많이 올랐대. 누가 말하면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어떤 종목인지도 얼마나 올랐는지도 굳이 묻지 않았다. 어렴풋이 잘 되고 있나 보다. 그 정도만 느꼈다. 그 이상은 알고 싶지 않았다. 숫자를 아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직일까봐. 그래서 그냥 넘겼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차트 이야기를 해도 나는 슬쩍 시선을 돌렸다.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다 엄니한테 전화가 왔다. 밥은 잘 묵고 다니나. 늘 하던 말, 늘 하던 안부. 주식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니, 그때 산 거 그거 기억나죠? 잠깐의 침묵. 그거 아직 있는 거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네,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게 끝이었다. 엄니는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셨다. 수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다. 그냥 그 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만 중요해 보였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주식앱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뉴스에서 주가 이야기가 나와도 귀에 잘 안 들어왔다. 오른다는 말이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도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괜히 마음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달이 갔다. 두 달이 갔다. 세 달째가 됐을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조용한데 주식이라면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루쯤은 잠이 안 와야 하고 하루쯤은 괜히 설레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이상하게 그게 불안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렴풋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더 안 보게 됐다. 보는 순간 기대하거나 실망할까봐, 의미 없는 숫자에 마음이 먼저 흔들릴까봐. 엄니는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고 계셨다. 시장 다녀오시고 반찬 만들고 TV 보시고 잠드셨다. 가끔 전화해서 이런 말만 하셨다. 서울은 요새 바쁘지? 몸은 괜찮고? 나는 대답했다. 네. 그냥 똑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진심이었다. 돈이 생긴 뒤에도, 선택을 한 뒤에도 인생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제일 큰 변화였다. 어느 날은 밤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너무 조용한 선택을 한 걸까? 욕심을 안 내서 기회를 놓친 걸까? 아니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최선 같았다.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세 달이 지나갔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가끔은 가장 불안한 일이었다. 부여에 내려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바쁘다는 말이 이제는 핑계처럼 느껴질 만큼 시간이 흘러 있었다. 엄니는 늘 같은 자리에 계셨다. TV는 켜져 있었고 주전자는 늘 그 시간에 끓고 있었다. 왔냐? 그 한마디, 나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그날도 아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한 번 봐도 되지 않을까. 계좌를 여는 게 겁났던 건 아니었다. 기대도 없었다. 각오도 없었다.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핸드폰을 켜고 앱을 눌렀다. 로딩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스쳤다. 그대로겠지.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설마 많이 떨어졌을까. 숫자가 보였다. 처음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익숙한 숫자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봤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봤다. 다시 위로 올렸다. 틀림없었다. 그제야 조금 숨이 가빠졌다. 놀랐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기뻤지만 환호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 대신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엄니가 물으셨다. 왜 그래? 나는 잠깐 말을 고르느라 고개를 숙였다. 엄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이거 2배 됐어요. 엄니는 내 얼굴을 한참 보셨다. 숫자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얼마인지 묻지도 않으셨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제 밥은 걱정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나는 그때 알았다. 엄니에게 이 돈은 얼마가 아니었다.
이제 조금은 편해도 된다는 허락 같은 말이었다. 그제야 기쁨이 왔다. 튀지 않고 조용히.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이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됐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박을 노린 적이 없었다. 더 벌고 싶다는 말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잃지 않기를 바랐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일까? 이 결과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급하지 않은 선택, 밀리지 않는 시간, 엄니가 아플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 돈이 인생을 바꿨다고는 말 못한다. 하지만 인생을 붙잡고 있던 몇 가지 걱정을 조금 내려놓게 해준 건 분명했다. 주식은 숫자의 이야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람의 이야기였다. 기다림의 이야기였고 말하지 않은 신뢰의 이야기였다. 대박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았다. 조용히 오래 버틴 결과였다. 그리고 그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았다.